프로이드의 역동이라고 하는 개념, 드라이브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프로이드의 얘기를 먼저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 소개하고 있는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 현대 갈등 이론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찰스 브렌나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역동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될 거예요. 프로이드가 원래 가졌던 개념과 그리고 찰스 브레나가 이해한 역동은 어떻게 같고 또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본능이론이라고 하지만 그 본능이론 혹은 역동 드라이브 티어리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어요. 초기에는 프로이드가 자기 보존 본능과 종족 보존 본능 이런 개념으로 처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러 곡절을 거치면서 어떤 나르시시즘 이론이 나오면서 리비도 이론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리비도와 어그레션이라는 두 가지 역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리비도 이론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이론 구성이 변해왔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 그 드라이브 티어리 자체에 대한 에서는 안나 프로이드 연구소에서 방대한 책을 저술한 게 있는데, 그 책은 제가 조금 보여드린다면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이 본능 이론 자체가 워낙 히스토리컬리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스스로가 환자를 보면서 환자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더스탠딩을 우리가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쪽에서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자기 이론을 수정해 나갔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저술을 읽으시면 초기의 저술과 중기의 저술, 말기의 저술이 각각 달라서 여러분들 일관되게 이해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론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역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프로이드가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에게 마인드가 뭐냐, 혹은 정신이나 우리의 마인드라는 말 자체를 사이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마음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심리 기관인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마음을 움직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가진 어떤 기관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을 움직이는 힘이 두 가지가 있는, 움직이게 하는 자극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스티뮬라이라고 봤는데, 두 가지는 하나는 센서 스티뮬라이라고, 센서리 스티뮬라이라는 개념을 쓰는 감각 자극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는 감각 자극, 자기 주위 환경으로부터는 감각 자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종류의 신체적 자극이 있다고 봤어요. 이 특별한 종류의 신체적 자극을 이분은 드라이브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디에서부터 오는 거라. 외부 환경에서부터는 자극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만, 마음은 자기 신체에 특정한 신체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데, 몸으로부터, 몸의 특정한 부위로부터 오는 자극이 드라이브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정신적 기구, 멘털 어페러터스라고 하는 거, 멘털 어페러터스라고 하는 것, 심리 기관이라고, 정신적인 기관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얘기는 드라이브 자체를 뭘로 봤냐면 리비도 이론 중심으로 처음 얘기할 때 리비도는 플레서 프린시플 쾌락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래서 쾌락의 원칙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어떤 자극이 있게 되는 자극은 신체에서 오는 자극이다. 그래서 이걸 이 자극 자체가 충동을 일으킨다고 어떤 추진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극 자체에서는 어떤 추진력이 있고 마음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기동력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드라이브라는 개념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소마토 사이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신체 정신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이런 개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역동은 신체에서부터 발원을 하는 신체로부터 자극 스티뮬라인데 이 자극이 여기서 신체로부터 와요. 신체로부터 오는데 그 영향은 정신에 미친다. 그래서 이걸 접경이라고 프론티어에서 생긴다. 바디와 마인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역동이 생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역동 이론이 오랫동안 발달하면서 나중에 한 15년 정도 이렇게 쭉 발달하다가 나중에 프로이드가 마지막에는 리비도와 어그레션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역동을 정리를 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우리는 종족 보존의 욕구가 있고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부터 역동 이론이 시작이 됐는데 종족 보존의 본능으로 보면 어떤 섹슈얼 인스팅트가 그 속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발달해 오면서도 프로이드가 놓치지 않은 건 성적 드라이브, 성적 역동은 끊임없이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이 어그레션과 대치를 시켜요. 아마 역동이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보존 본능 그리고 종족 보존 본능 그리고 나중엔 리비도를 이고 리비도, 대상 리비도 그래서 이고 리비도, 아브젝트 리비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르시시즘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이론은 어그레션과 그 리비도라는 개념으로 이 드라이브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 나름대로 설명한 게 리비도는 어디서 발원하는 것은 성감대로부터 발원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체의 특정 부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항문기 또는 구강기, 남근기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체 중에 첫 번째 이런 입이나 항문이나 그리고 성기 이런 신체 부분을 중심으로 성감대 이런 지역을 성감대라고 우리의 바디의 어떤 부분들을 성감대라고 불렀는데 계속 관찰하다는 그 부분만 어떤 거기에 오는 자극만 어떤 이 역동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신체 바디의 여러 다른 이것 어떠면은 우리의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후각적인 이런 것도 이 자극도 어떤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소스가 된다. 그래서 특정한 부위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바디의 자극이 신체 자극이 결국은 역동을 일으킨다. 이게 심리적인 어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걸 드라이브라고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공격성 이론을 공격역동 그래요 어그레션 공격성을 드라이브라고 이론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격성은 어디서 왔느냐 이걸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죠. 우리 바디의 신체 어디에서 공격성이 드러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런 이론들을 프로이드가 가급적이면 본인은 정신 분석을 하다가 이런 개념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내가 정신 분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에게는 리비도도 있고 공격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외부의 설득력이 약하니까 객관적인 어떤 소스를 객관적인 이론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신 분석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관찰하는 것, 사람의 성적 활동을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경우를 관찰하면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근데 공격성을 우리 바디의 일정 부분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프로이드가 나중에 생각해낸 것은 모든 유기체는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본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걸 데스 인스팅트라고 본 거죠. 그래서 데스 인스팅트로부터 공격성이 나온다. 이런 이론을 나중에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 모든 유기체는 데스 드라이브가 있다. 죽음으로 향하는 어떤 욕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비도를 설명하는 것과 여기서 공격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프로이드가 이중욕동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이중욕동 자체가 객관적으로 잘 설명해낸 이론이라고 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이분은 죽음 본능과 삶의 본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 자체를 우리가 열심히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을 또 갖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찰스 브레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우리의 정신활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걸 볼 때 이분은 브레인의 활동이라고 봐요.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프로이드도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 찰스 브레나는 더 한 발 나가서 모든 것이 뇌의 활동으로 봐요. 브레인 액티비티라고 보는 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뇌의 활동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뇌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의 기능이다. 우리의 마음의 활동은. 중추신경계의 활동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마음과 여기서 마음과 신체의 이분법이 여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신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욕동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접경이라는 게 그런 개념을 찰스 브레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찰스 브레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개념, 소울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자연과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체적인 존재이지만 과거로부터 우리의 전통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융의 글을 읽으면 그 사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소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번역했던 시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바디와 구별되는 어떤 영혼의 존재 혹은 마음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바디의 접경 지역에서 드라이브가 있다. 이게 프로이드의 설명인데 이거 자체를 찰스 브레나는 그렇게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중추신경계의 활동 자체가 마음이다. 마음은 중추신경계의 활동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중추신경 활동이라는 게 뇌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브레인이라고 우리의 뇌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기관이라고 봐요. 그리고 프로이드의 개념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즘 브레인 중심의 어떤 연구 경향들이 뉴로사이칼로지 속에서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의 브레인을 잘 연구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임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그런 탐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고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너무도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적으로 이 찰스 브레인의 얘기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브레인을 연구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브레인에 어떤 자극을 주거나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컨셉츄얼리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찰스 브레인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기관은 브레인이다, 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드라이브 이론을 프로이드처럼 자꾸 정신분석적인 자료 이외에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리 정신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료를 가지고 역동 이론을 설명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찰스 브레너 생각으로는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정신분석 자체가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사이키라고 부르는 우리의 마음의 뇌의 기능, 브레인 펑션의 어떤 측면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정신분석이다.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신분석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뇌 활동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드라이브라고 하는 드라이브를 이해하는데 드라이브 이론 자체를 정신분석 자료를 가지고 구성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체하고 마음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체 각 부위를 보거나 우리의 호르몬 작용으로 보거나 뭐 이런 바디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것, 바디의 신체에서 오는 어떤 자극과 마음의 움직임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게 무모하다고 본 거죠. 그렇게 연결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게 찰스 브레너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가 보통 드러나는 것, 임상에서 드러나는 것, 왜 마음이 움직여지나? 뭐 보통은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죠. 어떤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데, 이 만족을 얻고자 하는 소망은 아주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온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게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이라저너스 존이라고 하는 그 아까 성감대라고 얘기를 했죠. 성감대로부터 오는 자극도 있고 어떤 호르몬의 자궁에 따라서 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자기가 하는 얘기나 다른 사람의 얘기나 혹은 기억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생겨서 그로부터 어떤 기억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소망들이 생겨나. 그래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은 다양하다. 단순하게 우리 성감대로부터 어떤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다는 것. 여러 팩터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뒤집는 거죠. 이런 자극이 있거나 호르몬이 작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소망 어떤 만족을 얻고 싶은 소망을 가져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리비도의 원천이 신체에 있거나 이런 자극이나 혹은 호르몬의 작용이나 이런 것에서 리비도가 생겨난다고 그렇게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찰스 브렌너가 보는 것은 리비도나 공격성이나 그래서 리비도나 어그레션 자체가 모두가 뇌의 작용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돼요. 브레인의 활동 중에 어떤 것은 리비도로 나타나고 어떤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활동이라고 심리적인 현상은 브레인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분은 자연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이킥 에너지라고 하는 어떤 리비도나 공격성으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는데 심리적인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이킥 에너지는 리비도나 공격성으로 본다, 공격성으로 나온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티피케이션 우리 안에 어떤 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힘들이 작용하는데 이걸 사이킥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이킥 에너지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무언가를 만족을 얻고 싶어서 움직여지는 어떤 힘들이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심리적인 사이킥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렇게 개념화하긴 하지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되겠지만 우리 어쩌면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질량과 에너지를 이렇게 잘 물질 입자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입자가 된다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이킥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지만 그 사이킥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거나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쓰고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역동이라는 말과 역동 파생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죠. 드라이브 데리버티브 혹은 드라이브 레프리젠테이션 혹은 드라이브 레프리젠터티브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역동 파생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동 파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얻고 싶은 소망이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듣게 프로이드의 꿈 분석을 읽으면 여러분 꿈은 왜 무엇이냐 할 때 그건 위시 풀필먼트다. 소망 충족이라고 하는 그때 위시가 이게 드라이브에서 오는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라는 역동 파생물이 여러분의 성적 본능이나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이 우리 마음으로 왔을 때 마음에서는 그것이 소망으로 드러난다고 관찰이 되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환자가 지금 어떤 드라이브 데리버티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 사람이 역동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보다는 임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굉장히 스페시픽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아주 독특하다 이렇게 그래서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를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라는 말은 굉장히 일반화된 얘기죠. 우리에게 역동이 있다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임상에서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를 얘기를 할 때는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개념들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상에서는 내담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가능한 한 잘 읽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이 정신분석가들이 소개하고 있다. 정신분석의 이론가들이 드라이브나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를 설명하고 있는 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일반 여기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드라이브 역동 이론 자체보다 임상에서는 구체적인 역동 파생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드라이브 데리버티브스나 드라이브 레프레젠테이션이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역동 파생물 그건 보통 소망으로 나타나는데 이 소망이 어떤 것이고 어떤 대상과 관련해서 이런 소망이 생겨났느냐. 보통 리비도 이론에서는 섹슈얼 이론으로 대상을 상정을 하죠. 어떤 경우는 자기 리비도가 자기에게 향한 이고를 향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을 향하는 경우도 있는 자기의 신체를 향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구와 관련돼서 이런 소망이 생겨났는가? 그리고 이 소망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어떤 소망인가?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런 소망을 지금 가지게 됐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과 특히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만나는 것은 내담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대상들하고 관계해서 어린 시절의 경험부터 오늘 현재의 경험까지 많은 경우에 청소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죠. 이분이 그 어떤 리비도로 드러나기도 하고 공격성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런 사이킥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데 어떤 경우 굉장한 리비도나 어떤 경우 굉장히 강한 공격성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상과 관계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가? 왜 이런 소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임상적으로는. 그래서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게 보통 비인격적이야. 임퍼스널하고 제너럴한 일반 이론에서 우리가 역동이라는 말을 써요. 그 드라이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프로이드가 얘기한 대로 혹은 찰스 브레너가 이해한 대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라이브 데리버티브스를 본다. 드라이브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은 역동 파생물인데 이건 구체적인 소망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굉장히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역동 파생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역동 이론을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가들은 역동 이론을 수용하지 않죠. 셀프 사이칼로지스트나 대인관계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굳이 어떤 드라이브를 전제하지 않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론상의 문제고 여러분이 만나는 내담자들은 다 소망이 있죠. 보통 소망 충족이라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이분의 사이키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느냐는 이론적인 구성의 다툼은 있지만 소망을 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소망은 임상에서 항상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소망을 어떤 종류의 소망인가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 일반 이론으로 보실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왜 이분은 이런 소망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누구하고 관계에서 이런 소망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관찰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리비디널 하거나 어그레시브한 드라이브 여기서는 성적이나 공격적인 역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찰스 브레나가 볼 때는 이고의 발달 과정에서 경험 이고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적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아직 찰스 브레나가 1982년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걸 자기도 구체적으로 다 이걸 충분하게 연구하지 못했지만 환경의 영향이 크더라 하는 것을 보통 역동 이론가들은 심리 내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인트로사이키가 그 심리 내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찰스 브레나가 환경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은 이분도 절충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론가들, 다른 학파의 개념들을 여기서 많이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보통 어그레션과 관련해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어그레션, 공격성이 이론을 가져오면서 공격성은 플레서 프린시플이 작용하지 않는다. 쾌락의 원칙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초기에. 어그레션은 초기에 프로이드가 1920년에 쓴 논문에서는 aggression is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라고 본 게 쾌락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공격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때 본 것은 공격성을 발산하는 것이 리비도를 발산하는 경우에는 쾌락이 오는데 공격성을 발산하는 경우에 쾌락이 오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격성을 사용했는데 어떤 쾌락이 오는 경우는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리비도하고 이게 합쳐졌을 때만 쾌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격성이 성애화됐을 때만 쾌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초기 이론을 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공격성 자체가 성애화되고 그리고 외부 대상을 향할 때 그때 이런 공격성이 공격성의 방출이 쾌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공격성은 리비도는 플레서 프린시플, 쾌락의 원칙에 따르지만 공격성은 쾌락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 이런 전제.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가 봤던 것 중에 전쟁을 겪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이분이 플래시백이 돼서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계속해서 환상으로 되돌아가거나 꿈속에 그런 장면을 되돌아가는 경우에 이분은 계속해서 그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험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을 반복하느냐. 그래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고 고통을 가져오는 경험을 반복하고 있는 이것을 죽음 본능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레피션 컴퍼션이라고 봤어요. 반복 중독이라는 개념을 썼던 거죠. 쾌락을 얻는 것하고 정반대된다고 봤는데 찰스 브레나는 이 이론을 뒤집어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그레션을 방출하거나 리비도를 방출하거나 두 가지 다가 플레저를 만족을 가져온다고 보는 게 찰스 브레나가 본 관찰이에요. 그래서 공격성이나 리비도나 다 방출을 하면 쾌락을 가져오고 방출되지 않고 있으면 언플레서 불쾌함을 가져온다고 보는 게 찰스 브레나의 견해예요. 그래서 공격성도 방출하면 쾌락이 있어서 방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리비도나 어그레션 자체가 리비도는 보통 성적 본능의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데 어그레션도 보통은 자기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봐요? 이고와 공격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역동과 우리 이고가 서로 상충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고와 역동이 있으면 여러분 성적 역동이 있거나 공격성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방어하게 되죠. 이고가. 그래서 이건 서로 상충한다. 그러니까 이드하고 이고가 상충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성적 역동이나 공격성이 있으면 이고의 그러니까 방어를 사용해서 이걸 억누른다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데 찰스 브레나가 보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는 이고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역동을 만족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만 그걸 억누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디펜스가 발생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는 거죠. 원래 역동 자체는 드라이브가 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것에 어떤 집행기관이 이고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무조건 억누르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가 만족을 얻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상충이 생기는 경우 이고가 이걸 드라이브를 억제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고 기능 자체가 어떤 교란된 상태가 있게 되면 그때는 그 자체를 어떤 심텀으로 보고 증상으로 보고 그걸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역동이 있어서 항상 이고가 역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만 보지 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타회경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우울이 생기거나 불안이 생겼을 때 그걸 방어하고자 하는 기능이 생기잖아요. 우울함이나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방어 작용을 하게 되는 방어 기능이 동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어떤 소망이 있으면 소망을 충족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이고의 기능이에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아니면 자기의 양심으로부터 어떤 자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역동을 억압하는 이런 역할을 이고가 하고 있죠. 억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는데 너무 이고와 그러니까 자아와 역동 간에 상충관계만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 자아의 기능은 역동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근데 더 큰 비중이 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정신활동은 타협형성이라고 봐요. 이게 프로이드의 원래 개념인데 이 개념을 찰스 브렌너가 더 잘 발달시켜요. 그래서 모든 정신활동에는 일정 부분 방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역동 충족을 만족을 얻는 것, 그래티케이션을 얻는 것과 그래서 그래티케이션을 얻는 부분과 방어를 하는 부분이 섞이는데 건강한 정신활동은 최소한의 방어를 하면서 최대한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개념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방어와 만족이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방어 중심의 이론에서 벗어나서 역동 충족이라는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찰스 브레너가 역동 충족, 그래티케이션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방어는 최소화하는 것이 건강한 타협형성이다라는 개념을 이분이 가져와요. 어쩌면 이 드라이브 티어리, 그 본능 이론 자체만을 가지고 제가 한 학기 강의나 두 학기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짧은 4, 50분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이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잘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 지금 소망은 이걸 오늘 밤새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주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여기서 내가 참아야 돼요.